YTN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속보가 와서 6시에 법무부에서 발표가 있었죠? 맞습니다. 지금 뜨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맞습니다. 미리 준비하진 않았지만. 방금 그냥 저도 뉴스 보고. 이걸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 5가지 정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실시했는데 윤 총장이 어쨌든 감찰을 받지 않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징계 청구 주요 혐의 맨 마지막에 들어온 게 8번째인데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 법무부 감찰 훈령에 나와 있는 건데 지난 19일 날 이제 평검사를 보내서 했는데 이제 응하지 않았었고. 감찰 대상자는 그 감찰에 대해서 수사 협조를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 이건 알겠고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 때문에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속보 뜨는 걸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라는 게 이제 추미애 장관의 브리핑 첫 마디였고 윤석열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다. 이것도 사실 그동안에 계속 여권에서 나왔던 얘기였죠. 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측 사주로 이제 뭐 추정이 됐었는데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사건. 그럼 이거부터 말씀을 하죠. 첫 번째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사건 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입니다. 지금 법무부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2018년 말경에 서울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JTBC의 실질사주 홍석현이 지시하여 보도한 국정농단 관련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변희재에 대해서 JTBC에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하여 재판 중임에도 사건 관계자인 홍석현을 만나서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한 것이다. 이게 검사 윤리강령 위반인데 그렇게 지금 나오고 사건 있습니다. 관계자를 만나면은 검사 윤리강령 위반은 맞고 그 전에 이걸로 그 징계받은 검사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럼 확인을 했다는 얘기겠네요. 홍석현 씨하고 윤석열 총장의 만남을 법무부에서 확인했다 이렇게 보면 확인이 되겠네.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 나온 거로 보여지고요. 뭐 일단은 뭐 그 첫 번째가 그런 게 나왔고 두 번째가 사실 처음 나오는 얘기인데.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5가지 감찰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울산 사건 아마 울산시장 얘기인 것 같고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이나 뭐 우리법 연구의 가입 여부, 가족 관계, 뭐 세평이나 개인 취미 이런 것 등이 이제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자. 이거를 이제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를 해서 뭐 이렇게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서양 자료를 활용했다. 그래서 이게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우리법 연구에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이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취미. 그다음에 무리야기 법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하자 윤석열 총장이 반부패 강력부에 이걸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만일 맞다면 이거 사찰인데. 맞습니다. 맞다면은 이거는 불법 사찰. 불법이죠. 이겠죠? 사찰인데. 가족관계나 세평 이런 게. 이게 사건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자 일단 이 건에 관계해서 대검이나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우리 다 해보고 다시 대검 쪽의 이야기를 자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채널A 사건 이제 검언 유착이라고 우리 흔히 불렀던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을 방해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채널A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감찰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감찰 방해도 나오고 수사 방해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채널A 사건 는 이제 뭐 그동안에 많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는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처음 보는 건데 대검 감찰부에서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라고 지시를 하고 감찰부장이 또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 뭐 이렇게 뭐 사본을 확보했는데 어쨌든 이게 대검 차장한테 그러니까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이게 좀 저도 이제 지금 막 보고 있는 내용이라 이것도 직무상 의무 위반인데 예. 세 번째는 그럼 이런 거네요. 채널 A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방해했다. 예. 그다음에 수사를 방해했다. 이게 사건 관계에 있는 한동훈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감찰 방해. 맞습니다. 이게 세 번째 혐의고요. 네 번째는 또 뭡니까? 이게 지금 뭐 이것도 채널 A 사건이네요. 예. 채널 A 사건에서 감찰 관련해서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냐. 그 언론에다가. 맞습니다. 언론에다가 유출했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언론에 보도되게 해서 직무상 의무 위반이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다섯 번째가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국정감사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자신이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을 알고 있는데 이제 퇴임 후에 정치를 할 거냐고 묻는 그 질문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이제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퇴임하고 나면은 우리 사회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게 정치를 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또 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게 해서 결국 이게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을 손상해서 직무 위반이다. 예. 뭐 이렇게 지금 법무부 보도자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도 아까 마지막에 저희가 얘기했던 게 이제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 그 협조 의무를 위반한 것 대해서는 조사 예정서 수령을 거부했고 사실 제공 협조를 했는데 요청을 불응했고 예. 방문 조사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역시 불응했다. 예. 이렇기 때문에 감찰 방해해서 감찰 방해하면 또 감찰의 대상이 되니까 예.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예. 법무부에서 예상 외로 상당히 세게 초강수를.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뭐 법무부 장관이 사실 현재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는 게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예. 사실은 이제 시나리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나오긴 했었어요. 이러다가 직무배제로 결국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예 뭐 안 나온 건 아닌데 저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빠르게 나올 줄은 몰랐고 일단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지금 뭐 이제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나왔어요. 추미애 장관 발표 직후에 또 언론에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함전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좀 부인하는 모양새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면서 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니 참 이것도 초유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뭐 이런 직무집행정지에 대해서 가처분 소송을 내는 시기 아닐까 뭐 얼핏 떠오르는데. 근데 그건 법무부의 권한이니까. 예. 무민 통제하기 위해 원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건 글쎄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중앙일보 사주와 만났다고 한다면 중앙지검 재직 시절에 예. 그러면 이거는 확실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그 관련 재판장들의 사찰했다 한 것은 이거는 이게 조금 어떻게 저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충격적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자, 법무부에서 뭐 이게 확인이 안 된 걸 가지고 이렇게 됐을 것 같지는 않을 거고. 예. 참 이거는 뭐 저도 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비의혹도 법령에 따라서 계속 진상 확인 조사하겠다. 이게 법무부의 입장인데 예. 그 지금까지 안 나온 것은 그 옵티머스 관련해서 중앙지검 재직 시설에 봐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그 관계인 변호사가 제기됐었죠. 또 자신의 최측근이니까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그건 오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자료에는 담기진 않았고요. 근데 앞으로 예. 여기에 나온 오늘 발표했던 이 뭐 5가지, 6가지에 말고도 다른 것들을 더 확인해서 이제 법령에 따라서 진상을 조사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법무부 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예. 윤석열 총장이 이 명령을 어길 만한 뭐 법적 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배제된 상태에서 아마 이게 법적 부당하다라고 수단을, 뭐 여론전을 하든 뭐든 대응을 하겠는데 일선 검사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요. 이쯤 되면 뭐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사인으로 돌아가서 법적 대응을 한다든가 글쎄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직무 정지된 상태로 아마 뭐 가처분 소송을 걸 수 있을 거로 제가 이제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이런 직무 배제 자체가 위법하다, 사실과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부인하고 있다라면은 그렇게 나올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좀 두고 보죠. 예. 예. 오늘 준비한 소식부터 갈까요? 예. 자,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야당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예, 방금 전에 시기가 통화에서 문제가 아닐까. 맞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논의 자체가 정부 여당의 신중 모드인 거는 이제 본 예산에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넣느냐 마느냐 이게 조금 신중 모드인 것 같아요. 아마 정부 여당도 재난지원금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그렇게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하는 게 지금 미리 본 예산에 편성을 해놓자. 내년 가서 또 뭐 추경을 한다 하고 하는 게 좀 보기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고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과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을 쭉 주장을 하는 분위기고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한테 지역화폐 지급한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좀 비슷합니다. 1, 2차 때랑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국민의힘과 같이 좀 가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청와대에서는 오늘도 입장이 나왔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이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소식도 좀 짚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총무청의 정권 인수 작업을 승인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바이든 당선인이 정식으로 법적으로 승인을 못 받고 있었던 게 연방 총무청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여기에서 정권 인수에 필요한 절차 협력을 해줘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인의 트위터에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를 보면은 지금 연방 총무청장 에밀리 머피라는 분인데 이 청장이 감사를 표하면서 이 그녀가 각종 위협이나 협박을 받고 있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승리할 거라는 믿음은 현재까지 그대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나라의 어떤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청장과 팀이 초기 절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수 절차죠. 이런 거를 할 일을 하도록 권고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사건 사고도 가보죠. 대구 새마을 금고에서 전 임원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바로 오늘 오전입니다. 11시 20분께 대구 동구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60대 남성 A씨가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전직 임원이었던 거고, 그 이제 근무하던 직원들밖에 다행히 없었는데 40대 남자 직원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바로 숨졌고 30대 여자 직원도 이송한 지 한 3시간 만에 숨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A씨, 범행을 저지른 A씨도 경찰에 붙잡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범행 후에 바로 농약을 마셔서 중태라고 하고요. 그 경찰 조사 결과 이 당시 직원들과 이 A씨가 좀 그러니까 뭐 법정 다툼도 있을 정도로 사이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에 따른 원한 관계의 범행으로 추정을 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새마을 금고에서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요. 다른 은행보다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고 또 지키는 경비라든가 가드가 또 없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데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호 씨. 이 SNS에 인터넷에 갑자기 사망설이 불거졌더라고요. 예, 오늘 새벽에 그 윤지호 씨 인스타그램에 사망을 암시하는 글이 하나 올라온 겁니다. 이 검은색 바탕 화면에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지호의 가족입니다. 우리 지호가 편하게 쉴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 뭐 고인을 위한 영상은 추후 정리가 되면 뭐 게시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댓글도 윤지호 씨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왔는데 사망을 암시하는 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이 이제 SNS에 확산이 되면서 사망설이 불거진 건데 확인해 보니까 계정 해킹을 당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윤 씨가 설립한 시민단체 지상의 빛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사무총장이 윤 씨 어머니하고 직접 연락을 한 결과 이 SNS 계정 해킹을 당했고 윤지호 씨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킹해서 이런 걸 왜 합니까 도대체? 또 이제 윤 씨가 또 사실 이런저런 많이 뭐 구설이라고 할까요? 뭐 지금 캐나다에 출국해 있는데 또 후원금 사기 의혹도 휩싸여서 사실 인터폴에서 뭐 수배를 받고 있다. 뭐 이렇기 때문에 조금 뭐 뭔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뭐 해킹 이러면 안 되죠. 예. 하나만 짧게 해보죠. 예. 박사방 조지우빈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네요. 예. 그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텔레그램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그 조주빈의 공범 한모 씨 얘기입니다.
이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서 청소년인 피해자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또 피해자한테 음란행위를 시키고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결국 20년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